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GV70이 드디어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먼저 선공개가 돼서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량 가격을 보면은 5,380만원, 기존보다 340만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340만원이 상승했지만 취등록세도 약 한 24만원 정도가 오른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거는 한 360, 7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차량가 자체만 보면은 340만원 상승. 근데 이 340만원이 상승했는데 우리가 기존의 제네시스, 현대 차량들 페이스리프트 할 때 가격 상승에도 좋구나 이해를 했었거든요. 기본적인 옵션들을 더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많이 선택하는 옵션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GV70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2.5와 3.5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솔린 2.5 8단 자동 변속기 이런 거는 다 동일합니다. 자, 노란색이 변동이 있는 건데 포피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실버로 들어가죠. 실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외관에서 MLA 헤드라이트. 이 헤드램프가 원래 기존에는 풀 LED가 들어가 있었는데 MLA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반짝거리고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는 여전히 동일하게 풀 LED 리어 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어쨌든 제네시스는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전체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정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만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머플러가 이번에는 히든 머플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재에서는 원래 14.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었고 계기판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게 또 통합으로 돼 있죠. 전체 대각선 길이만 보면은 27인치인데 여전히 요것도 나눠서 보면은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존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일체형으로 바뀌었다. 나머지도 동일하고, 안전사양에서 요거 우리 G80 페이스리프트 할 때 봤었죠.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 이게 원래는 전부 다 통합이 돼 있었는데 이 경고하고 보조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 경고는 알려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은 다가오면은 그냥 경고음으로 알려만 주는 거. 근데 이게 기존에는 보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보조라는 말이 있으면은 브랜드마다 다르긴 하지만 안전벨트를 당겨주는 브랜드도 있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핸들을 진동으로 알려주거든요. 옆에서 차가 다가오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넘어간다, 또는 방향지 시등을 안 켜고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상이 감지가 되면은 경고와 브레이크를 잡던지 핸들의 진동, 떨림을 알려주곤 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경고로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운그레이드냐? 처음에는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우리가 차가 한 대도 없는 곳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달리고 있다가 방향지 시등 없이 선을 넘어갈 때도 있고, 또는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너무 깜짝깜짝 놀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기본에서는 그냥 경고로 바꾼 거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보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 하나만 뺀 거고, 우리가 주차해 있다가 앞으로 나갈 때 앞에서 전면부에서 안 보이는 거를 센서에서 전부 다 감지하고 있다가 차나 사람, 자전거, 바이크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여기 보조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의사양도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디지털 키 2가 들어가고 있고요. 1에서 2로 바뀌었다는 거, 한마디로 거리가 좀 더 길어지고 다가만 가도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 기존에는 갖다 대고 NFC니까 너무 거리도 가까워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디지털 키 2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시트라던가 인포테인먼트는 크게 변한 거는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트레인은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2.5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게 2.5고 3.5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3.5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원래 기존 GV70의 3.5는 900만원이 넘는 가격이었어요. 왜냐, 사륜구동이 강제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쳤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도 얘는 850만원, 기존의 900만원대보다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가솔린 3.5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4륜구동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괜찮아졌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2.5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2.5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륜구동과 4륜구동이 있는데 이 4륜구동을 꼭 선택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4륜구동이 안전성이 더 좋다, 이거는 맞죠. 이 안전성이 근데 언제 발휘가 되느냐, 우리가 시속 130, 140, 그러니까 정말 고속으로 달릴 때, 그리고 일반적인 커브길이 아닌 좀 심한 곳에서 빠르게 달리시는 분들, 그런 커브길에서도 70, 80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속이 거의 없이. 그런 분들한테는 4륜구동이 꼭 필요하죠. 주행하실 때 약간 칼치기 하듯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4륜구동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은 서울 경기권, 그리고 광역시나 대도시 이런 데서 겨울철에도 제설 작업이 잘 되고 이런 데는 사실 크게 4륜구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륜구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후륜구동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한 번도 사고 나거나 이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나 비가 오면은 감속 운전하시면은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18인치 휠이 들어갔었는데 이 19인치 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좀 올랐죠. 약 11만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21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기존 GV70에서는 여기 요 포피 브레이크 요거를 여기 21인치 휠에 같이 넣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약 한 320, 30 요 정도 했었는데, 이번 GV70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요 가격은 조금 다운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상폭이 거의 없긴 합니다. 요게 조금 아쉽다. 한 20-30만원이라도 다운을 시켜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21인치 휠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꼭 필요하느냐, 내가 기존에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프리뷰가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지면은 뭔가 승차감이 달라졌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기존에 없던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게 없어도 크게 느끼시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철을 지나거나 아니면 비포장도로 이런 길을 갈 때는 조금 더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심 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엄청나게 승차감에 도움을 준다 이런 건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따가 내 차 만들게 하면서 사진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약간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이다, 좀 외관에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성능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ELSD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제가 G70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약간 고성능 차들한테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자식으로 각 바퀴에 들어가는 힘의 배분을 나뉘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립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때 각 바퀴의 구동력을 좀 다르게 해주니까 슬립이 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래서 어쨌든 요 ELSD는 있으면 좋은 거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3.5 같은 경우는 21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자세한 거는 사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에서는 요 정도 차이가 있다, 요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선택 품목에서도 보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2열 컴포트 패키지가 70만원인데 이렇게 파퓰러 패키지 1을 선택을 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반값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격이 약 30-4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되는 거니까 2열 컴포트 패키지를 거의 30-40만원에 할 수 있다. 파퓰러 패키지의 구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요거 아까 제가 처음에 기본 사양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로 들어갔다는 거, 사각지대 보조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사운드 패키지에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갔습니다. 기존 렉시콘에서 뱅앤올룹슨으로 브랜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사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그냥 헤드셋에서 노이즈 캔슬링들 있죠. 잡음이 안 들리게 하는 거, 초음파로 쏴줘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로드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반대 소리로 쏴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작게 들리게끔 하는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있으면은 음악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다. 이게 온오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시로 작동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조용하게 정숙성 있게 차를 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음악도 좀 더 풍부하게 듣고 저음, 베이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패키지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GV70을 사면은 어떻게 선택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오면요, 여기 견적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트레인 2.5를 할 것인지 3.5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2.5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5하고 3.5는 연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제네시스는 기본적으로 고급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연비 차이도 있어서 3.5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시내 주행만 하시면은 연비가 한 6, 7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고급류까지 생각하면 유류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극강의 정숙성, 그리고 나는 성능을 정말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2.5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후륜과 사륜구동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륜구동으로 선택하고 넘어가고요. 자,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기본 모델과 스포츠 패키지. 자, 디자인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전면부 범퍼 모습 다르고요. 여기 범퍼 모습, 그리고 휠 모양도 달라집니다. A필러, B필러, C필러 쪽 이어지는 요 실버로 들어가 있죠. 요 크롬 부분들이 전부 다 블랙으로 변경이 됩니다. 위에 루프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렇게 실버에서 블랙으로 변경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360도 돌아가진 않지만 뒤에 후면부 범퍼 모양도 변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의 모습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LSD 들어가서 성능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 패키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기본 모델을 제일 많이 선택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색상은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요번에 세레스 블루가 생겼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블루 쨍한 거보다는 조금 은은한 블루톤을 원하시는 분들, 네이비에서 색감이 살짝 죽은 이 세레스 블루가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보이긴 합니다. 기존 그레이가 좀 질리신 분들, 좀 젊은 감각으로 세레스 블루 너무 튀지 않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그래도 화이트를 좋아하니까 자, 화이트를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택한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선택했는데, 휠 같은 경우는 21인치를 선택하면은 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니까 저는 21인치를 선택을 할 건데, 사실은 프리뷰가 크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19인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전 GV70에서는 19인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포피 브레이크 때문에 선택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니까 사실 19인치보다 저는 18인치 휠이 더 예뻐서 21인치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18인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19인치하고 18인치하고 크게 차이 나느냐? 그거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물론 18인치하고 21인치는 정말 큰 차이가 있으니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휠 크기가 정말 나는 웅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인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에 21인치를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한 몫을 하고요. 자, 기본적인 디자인은 두 가지 형태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인조 가죽입니다. 근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으로만 올라와도 이렇게 5가지 색상을 고를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가죽들은 전부 다 천연 가죽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같은 색상으로 볼게요. 요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스티치가 조금 다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가죽 재질이 변한다는 거, 도어 쪽도 달라집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오게 되면은 또 바뀌죠. 이게 가죽 재질이 바뀌는 게 제일 큰데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천연 가죽에서 가공을 해서 정말 부드럽게 만든 게 나파 가죽이거든요. 저는 나파 가죽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로 가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디자인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네시스 정도 올라오면은 고급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우리 외관보다는 사실 차 내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 시그니처 디자인 2를 선택하니까 기본적으로 앰비언트가 들어가고요. 파퓰러 패키지의 구성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강제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2열에 필요가 없으셔도 가끔 태우긴 하시니까 요 파퓰러 패키지 1 선택하시면 2열 컴포트 패키지는 반값이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1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 같은 경우는 기존 1에 들어가는 3가지 이외에 컨비니언스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는데 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 360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주차하시는데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방향지시 등을 넣으면은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양옆에 사각지대에 있는 모습을 계기판에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 제 차에도 있는데 정말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사이드 미러가 훨씬 정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 없는데 기능이 있으면은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정말 좋죠. 그리고 안전 기능들 2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 없으시고 2열 컴포트 패키지도 크게 필요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하나는 꼭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성비로 가면은 내장 디자인도 스탠다드로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하나만 선택하셔도 정말 GV70에서는 극 가성비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21인치 휠하고 내장 디자인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1까지는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파노라마 선루프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그리고 동승석에 에르고모션 시트가 있는데 저는 이거 간지럽기만 하고 사실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필요가 없고, 동승석에 메모리 시스템 이것도 크게 필요가 없고, 이것도 처음에만 신게서 쓰는 기능이라서 무드 큐레이터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외선 살균 기능은 갖고 싶긴 한데 짐을 많이 안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굳이 크게 없어도 될 것 같다. 디지털 센터 미러는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디지털 센터 미러 하나 때문에 260만원을 줄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 나 정말 탐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운전 스타일 연동하는 거 이거 오히려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프리액티브 시트벨트가 있는데 이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탁 당겨줘서 더 튕겨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5초나 10초 정도가 지나면 다시 풀어주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는 건데,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쓰고 있었던 기능이죠. MLA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라이트가 하나하나씩 점등이 되는 건데, 오토 상향등이 들어가 있어도 옆에서 차가 오면은 램프 하나씩 꺼가면서 거리별로 조절을 해주는 이 지능형 헤드라이트, 사실 이것도 없어도 되죠.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역시나 없어도 상관없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능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까지는 크게 권해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웃도어 패키지도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운드 패키지는 가격이 비싸죠. 비싼데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때문에 저는 너무 갖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렉시콘에서 뱅앤올룹슨으로 바뀌면서 브랜드도 사실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패키지는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옵션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선택을 하고 가는데 요거 선택하고요.
저는 빌트인 캠도 2는 화질도 개선이 됐고 녹음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빌트인 캠 패키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있어서 이 제네시스가 그냥 내비게이션보다 증강현실이 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량 가격이 6,625만원.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타시거나 조금 더 나는 역동적인 거, 그리고 ELSD 이런 것도 갖고 싶고 외관 모습도 조금 더 꾸며졌으면 좋겠어 해서 스포츠 패키지로 해서 한 7천만원 정도로 하셔서 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GV70을 7천만원이 넘으면은 주변에서 말들이 좀 많아지죠. 그 돈이면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잘 감안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돈씨 하시는 분들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바뀐 GV70도 340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MLA 헤드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포피 브레이크를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한 250 요 정도만 상승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살짝 이번에는 약간 아쉬웠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6,625만원에 들어간 거는 나머지는 다 기본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21인치 휠을 선택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해서 내장재의 고급성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1을 가져와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2열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까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사운드 패키지하고 빌트인 캠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서 블랙박스를 우리가 아낄 수가 있다. 이 말은 서비스를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잘 협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625만원에 왔는데, 아까 가성비 말씀드렸죠. 가성비로만 정말 간다고 하면은 다 기본 사양 선택하시고 시그니처 디자인도 선택을 안 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하나만 선택을 하면 차량가 5,380만원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95만원, 약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575만원, 요렇게 해서 극가성비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취등록세까지 해서 6,000 정도에 끊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어느 정도 옵션을 가져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옵션은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선택장애가 조금 있습니다 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은 같이 한번 또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GV70에 대한 옵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